그렇다면은 이 업종들만 담으면 무조건 우리는 돈을 버냐? 그냥 지금 무조건 풀매수하면 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5초 뒤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짜두는 거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하락에 대한 내용을 꼽아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빠질 것인지 여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정확히는 외국인은 그냥 빼던 물량을 계속 빼는 거고, 기관은 차익 실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세, 금리 등등 대외적인 변수.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그려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뜯어봅시다. 첫 번째, 기관의 차익 실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 저희는 비중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시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아까 외국인 보유 지분이 지금 최저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이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따져볼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상품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외국인들은 절대 뺄 수 없는 패시브 자금들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액티브 자금들도 있겠지만 마음대로 뺄 수 없는 패시브 자금들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기에 제가 외국인의 이 최저 지분율의 의미를 지금 많이 두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지, 물론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이 수급의 원리를 따져보면 제한적일 거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관의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해봅시다.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그간 많이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포지션의 순매수를 따져볼 때 이 순매수가 돋보인 포지션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기금은 쉽게 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연기금은요, 증시 안정에 대한 본인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고요, 항상 연간 보유 지분이라는 거를 미리 설계해두고 목표치를 짜둬요. 증시 안정에 대한 본인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는 연기금이 갑자기 차익 실현 물량을 빼고 막 매도세를 보인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증시 조정 장세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쫄 게 아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기뻐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을 개시해야 된다. 저는 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거진 매일같이 순매수만 하는 포지션량이 더 있습니다. 이 기타 법인이라는 포지션인데, 이거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럼 이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쉽게 빠져나갈 물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분명한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 포인트를 놓칠 수 없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진짜 악재가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충분히 이 뜬금없이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일기 때에도 최근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갑자기 중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트럼프는 정말 뜬금없이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열어둬야 합니다. 근데 상기 말씀드린 내용을 비롯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내용들, 여기서 다시금 중국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목적과 합의점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것이라는 것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전 변함이 없어요.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미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관세발 하락장을 한번 시원하게 맞아봤습니다.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하고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원투의 어퍼컷까지 시원하게 정말 이 하락장을 맞아봤어요. 그쵸? 여기 지금 안 맞아본 사람 없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관세발 하락장에 대해서 증시가 빠질 때 어떤 테마에 어떻게 수급이 몰리고 어떤 순환매가 도는지 저희는 분명히 파악을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는요, 오히려 증시 하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반사수의 테마가 있으면 수급이 더 강하게 몰려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단기 매매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은 꾸준히 고수를 하되, 단기 매매를 통한 증시 하락에 대한 해칭도 분명하게 개시를 할 거다. 증시의 저점? 모르지. 하지만 그 증시 하락을 우리가 무서워할 시기는 지났다. 이미 맞아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놓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